대학 입시가 거의 끝났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수리 논술을 지도를 해왔는데요. 학생들을 보면 어떤 아이들이 합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논술을 하다 보면 옆에 인문 논술 하는 선생님도 만나다 보니까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로 어떤 아이들이 주로 합격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방식들을 보면 나름 우수한 아이들을 싹쓸이 해가려고 여러 전형으로 뽑습니다. 가령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내신이 굉장히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학교 활동에 충실하고 어떤 전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실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 적응을 잘하고 자기 전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퇴도 안 하고요. 보통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반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대학 측에서는 아마 이제 교과나 종합 전형 이런 전형으로 많이 아이들을 뽑고 싶을 겁니다. 정시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뽑을까요? 비록 내신이 좀 안 좋아서 학생부 전형으로 못 들어왔지만 그래도 수능이라는 시험을 우수하게 준비하고 볼 수 있는 나름 공부머리가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그럼 대학에서는 학생부 전형으로 성실하고 태도가 좋고 전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아이들을 데려가고, 그 다음 수능으로는 좀 늦게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좀 성실하지 않았다가 다시 공부를 했거나 그렇지만 공부머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또 데려가는 거죠. 그럼 논술 전형으로는 어떤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할까요? 자, 만약에 수리 논술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논술 전형을 쓰나요? 그냥 정시로 들어가죠. 수학도 잘 봤는데 다른 과목도 잘 봤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때요? 논술을 안 쓰고 정시 원서를 써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냐면 다른 과목은 비록 못하더라도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수리 논술로 뽑으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얘가 뭐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은 좀 못하더라도 그래도 국어나 사회에 대한 어떤 소양이 깊은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인문 논술 합격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글쓰기도 많이 하고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논술 준비하지 않아도 합격하는 예를 보게 됩니다.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 다른 과목은 좀 부족해도 수학은 그래도 수능에서 1등급 받거나 2등급 받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거의 수리 논술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 문제가 보통 수능 문제보다는 더 어렵거든요. 수능이라도 잘 보는 아이들이 수리 논술로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수리 논술로 아이들을 지도할 때마다 보게 되는 거는 대부분 수학이 3, 4등급인 아이들이 수리 논술을 마지막 희망으로 갖고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능을 3, 4등급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평상시에 모의고사 1등급 받다가 실수로 그렇게 받는 아이들도 간혹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이 이제 그 정도 실력인 거죠. 그럼 수리 논술은 수능보다 어려운데 얘가 수능도 못 봤는데 수리 논술을 잘 볼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도 못 풀게 됩니다. 문제 자체를 못 풀면 답안 쓰기 첨삭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논술의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어떤 아이들이 준비를 하면 합격이 높냐 하면 특정 과목만 잘하는 아이들이 준비를 하면 합격이 높은 겁니다.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국어는 그래도 1등급 받는 아이들이 준비를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은 못해도 그래도 수학은 1등급 받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 아이가 수학이 3, 4등급인데 그럼 수리 논술이라도 해서 한번 대학을 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 4등급이 논술을 조금 준비해서 합격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특히 중상위권 대학들을 합격하는 것들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해서 어차피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것도 많이 힘들고 수능 정시로 가는 것도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논술이라도 마지막 끈을 갖겠다라고 하면 저는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연계 논술,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준비하는 것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내신 기간에는 내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한 일주일에 2시간 정도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고 예시답안 한번 읽어보고 예시답안 이해됐으면 예시답안 같이 한번 써보고 그 작업만 하면 돼요. 그렇게 2시간 정도 하면 한 학기 거 논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꾸준히 준비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면 아이가 좀 부족해서 수능 수학은 3, 4등급 받더라도 그런 논술 문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한 2년 정도 준비하면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인문 논술은 수리 논술보다 아예 고유한 실력들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3년 정도 고1 여름방학 때부터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연습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오늘은 제가 한 20년 정도 수리 논술을 가르치면서 어떤 아이들이 결국 붙느냐, 결국 붙는 애들은 수리 논술의 경우는 수학만 잘하는 애들, 다른 과목은 못해서 정시로는 원서를 못 쓰고 수학은 그래도 1등급 받는다. 이런 아이들이 수리 논술을 썼을 때 그래도 상위권 대학들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